자, 보자. 누가 보고 있어요? 몇 명 보고 있어요. 몇 명 봐요. 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딨냐면 우리 이제 그 뭐냐면 어제는 분자궤도 함수 했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이 상태 변화 얘기를 할 건데 그 학교에서 지금 상대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뭐 예? 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연락 드렸습니다. 아, 그래 방금 네. 전화 방금 연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학교에서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죠. 뭐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도 막 설명하고 했잖아요. 이때 이 상도표 문제 중에서 원래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수능에서 이런 타입의 상도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은근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수능을 토대로 굉장히 그다음 미트, 디트, PT에서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이런 종류의 상도표 문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 옆 학교인 그 창원과학고에서 내신 문제를 하나 나왔었던 건데 이게 이런 종류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걸 묻고 있어서 얘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유사 문제들이 억수로 많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내 교재에 72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연습 문제 35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나눠드렸던 10장 10장 요거 10장 여기에서 지금 72페이지 연습 문제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자, 설명합니다. 오, 지금 또 누가 들어왔어. 오, 제이어크 주두스. 오, 고마워요.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에 보시면 우선 실험 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험 장치. 그래서 실험 장치가 두 개입니다. 물질과 그 초기 조건은 같은데 그 실험 조건이 좀 달라요. 그럼 물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상태가 실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차이를 좀 볼 건데 우선 물질은 뭐냐면 A라는 어떤 순물질이에요. 그 A라는 순물질이 자 처음에 문제 읽으면 거기 기체 상태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체 상태 1몰이고 그게 가가 됐건 나가 됐건 동일하게 기체 상태 1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초기 압력도 1기압이에요. 그죠? 초기 압력도 1기압이고 그 다음 여기서도 초기 압력이 1기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하고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시다시피 물질의 종류, 양, 초기 압력, 심지어 초기 온도 그리고 초기 부피까지 다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모두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뭔가 변화가 진행되겠죠. 그 변화가 진행된다라고 할 때의 변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 이게 일정이에요. 여기 써놨지. 안 변해. 이게 안 변해요. 보이시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온도를 변화시킬 예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피도 고정되겠어요? 따라 변하겠어요?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변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나 같은 경우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부피도 따라 변하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과정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한 장치인 요 나가 사실은 이 언급하려고 하는 상도표 관련된 보통의 실험 장치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된 상도표 여기 그려놨거든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상도표 많이 본 적 있죠?
본 적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딱 보면 그냥 뭐 왼쪽으로 갈수록 자 그러면 Y축이 압력이죠. Y축이 압력이고 X축이 뭐예요? 압력이고 X축이 뭐예요? 온도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저온이에요, 고온이에요? 왼쪽으로 갈수록 이리 갈수록 저온이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고온이죠. 그러면 상도표가 뭐가 됐건 간에 왼쪽으로 갈수록 무슨 상태? 왼쪽으로 갈수록 무슨 상태? 저온이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무슨 상태? 상도표에서는 무조건 고체 저온이니까. 그 다음 상도표가 어떻게 생겨먹건 간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슨 상태? 기체.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액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도표의 구체적인 모양은 다 똑같아요. 물질마다 약간씩 다 달라요. 물질마다 약간씩 다 다르지만 그래프상에서 압력이고 온도면 왼쪽 저온으로 갈수록 무슨 상태? 고체. 오른쪽 고온으로 갈수록 무슨 상태? 기체. 이거는 달라. 이건 매한가지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있는 A라는 물질이 뭐가 됐건 간에 저온에서 고체, 고온에서 기체.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상도표라 하고 이런 상도표를 어떤 실험 장비를 통해서 이런 상도표를 작성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런 실험 장비를 통해서 이런 상도표를 작성했었다고 했었죠. 이 얘기도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 그 설명에서 6.1 보면 실험 장치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요. 그 실험 장치에 이 그림이 나왔었다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가 이런 상도표와 관련된 아주 보통의 장치예요. 보통의 장치.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가는 보통의 장치가 아니라 특별 장치인 거예요. 이상한 놈이야. 이게 최근 미트디트 피트 수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올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 나는 이런 것에서밖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뭐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특별 장치가 뭐냐? 바로 감철 용기. 무슨 말 알겠어요? 감철 용기. 감철 용기라는 얘기는 뭐가 안 변한다는 얘기야? 부피가 안 변한다는 얘기지. 바로 얘는 초기에 정해 놓았던 부피 V제로 이게 고정돼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여기서도 문제를 읽으면 뭐를 변화시킬 예정이에요? 문제 읽으면 이제 여기서 뭐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온도를 역시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때는 덩달아 누가 변할까요? 덩달아 여기에 있는 요 압력이 덩달아 따라 변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가 됐건 나가 됐건 온도를 변화시킬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변화 중에서도 온도를 감소시킨다고 돼 있지? 보면 이게 차갑게 식힌다고 돼 있잖아. 뭐 식히건 뜨겁게 끓이건 어쨌건 온도가 변하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압력이 일정해서 부피가 변하는 상황인 거고 가는 온도를 낮추는데 부피가 일정해서 압력이 변하는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알던 장치는 가라 그랬어, 나라 그랬어? 우리가 평소에 알던 장치는 이거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의 해석은 가에서가 편한 거야, 나에서가 편한 거야. 우리의 해석은 보통 나에서 편하다고. 그림을 놓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저온 조건에서 고체다, 고온 조건에서 기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봐요. 여기 잘 봐. 요 보조선 봐. 요 보조선 보세요. 이 보조선은 지금 뭐가 일정한 보조선이에요? 뭐가 일정한 보조선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보조선이잖아.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요 보조선 이게 장치 가란 얘기야, 나란 얘기야? 장치 나에 해당되는 보조선이란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압력을 일기압으로 고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출 거야. 그럼 온도를 낮추면 처음에 기체가 있었지.
그러다가 액체를 만날 거고 고체를 만나는 보통의 상도표에서 해석 방식이 요 보조선이라고. 나. 무슨 말 알겠죠? 뭐야? 뽕이 알겠죠? 알겠죠? 좋아. 됐어. 그러면 이때 어쨌거나 가가 됐건 나가 됐건 기체 1몰 1기압 V0 400켈빈 초기 온도 400켈빈 모든 것이 초기 조건이 같아 달라? 초기 조건은 같은데 운용 방식이 다른 거지. 그러면 이때 1기압 400켈빈 1기압 400켈빈을 찾으면 그게 욕인 거지. 여기가 지금 시작인 거야. 이때 나는 어떻게 얘를 변화시킨다? 여기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가는 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가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이루 우선은 초기 기체죠? 맞나요? 우선은 뭐 여기 뭐 기체잖아, 그지? 우선은 기체잖아. 그러면 기체면은 뭘 따르게 돼 있지? 바로 PV는 NRT를 따른다라고 근사적으로 봐도 되겠지. 기체상에서는 뭐 이상기체가 잘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PV는 NRT. 됐죠? PV는 NRT. 맞나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요 주어진 그래프에서는 어쨌거나 누가 Y축에 있어? P. 바로 이게 Y축에 있지? 어쨌거나 누가 X축에 있어? 온도가 X축에 있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시 쓰면 P는 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죠? 뭐 대단한 거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가는 이게 뭐야? 일정하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저기 물질 몰수 변에 변할 리 없어. 물질의 몰수 변할 리가 없지. 무슨 상자니까? 강철 용기니까. 자, 저 장치의 부피 변해 안 변해? 변할 리가 없지. 왜? 강철 상자니까. 그리고 그때 부피를 또 하필 V0라고 했으니까 V0로 써도 그만 뭐 안 써도 그만 어쨌건 이게 일정하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오호 바로 P와 T가 비례하는 직선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가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뭐냐? 가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험 조건 변화라는 거예요. 뭐면 알겠죠? 원점은 뭐라고 적으면 돼? 뭐 0,0이라고 적으면 되지, 뭐 알겠어요? 그래서 0켈빈에서는 기체 압력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0켈빈에서는 뭐 0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다가 이 과정 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잘 봐. 아까 여기서 부피 일정하다고 했죠. 부피 일정한데 온도를 낮출 거지. 온도가 낮춰지면 압력도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내려가겠지? 온도를 낮추면 온도도 감소할 텐데 그 방식이 직선의 관계식으로 변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려놓은 요 보조선 이게 바로
장치 나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초기 조건 여기서 저 장치 나에 의해서 온도를 낮추면 얘는 어떻게 변한다? 요렇게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가. 알겠죠? 그 다음 나는 여기를 시작으로 요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직선의 관계는 뭐라고 가정할 때만 직선인 거예요? 바로 이 직선의 관계로 가가 변하는 건 A를 뭐라고만 가정할 때만 직선이에요? 기체라고만 가정할 때 기체인 거죠. 왜냐하면 직선인 거죠. 왜냐하면 이 수식은 액체에 성립하나요? 아니죠. 고체에 성립하나요? 아니죠. 누구한테만? 기체한테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제가 기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때만 이렇게 변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물질은 온도 압력이 변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온도 압력이 변하면 상태 변화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상태 변화를 해버리는 순간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상태 변화를 해버리는 순간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상태 변화를 기체에서 상태 변화가 되면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액체나 고체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더 이상 이걸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른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중간에 준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런데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기체가 상태 변화가 돼서 액체나 고체가 되면 그 압력은 앞서처럼 선형적으로 변하겠어요? 압력이 갑자기 확 줄어들겠어요? 자, 사실은 이것만 만족하면 아까 썼던 것처럼 요거 일정하다고 했을 때 온도가 감소하면 그냥 1차함수에 맞게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1차함수잖아. 1차함수니까 얘가 감소하는 만큼 1차함수에 비례해서 감소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상태 변화. 상태 변화가 돼서 기체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고체로 나타난다거나 액체가 나타나 버리면 그때 내부 압력은 선형적으로 감소하겠어? 확 감소하겠어? 확 감소하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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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압력은 급격한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 질량의 기체 부피에 대해서 액체나 고체 부피 이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1000에서 10,000 정도 된다고 했죠? 즉 기체가 상태 변화를 해서 액체나 고체가 되면 걔네들의 물질적 부피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부피가 그릇의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압력이 덩달아 확 줄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압력이 원래 선형적으로 예측됐던 것에 비해서 갑자기 급격한 부피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지. 뭐가 이루어지면?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면. 알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정해진
물질의 PT. 자, 정해진 물질의 정해진 PT 조건에서는 정해진 상태가 무조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건 말건 정해진 순물질이 있죠. 그럼 그 정해진 순물질이 특정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그 상태가 마구마구 변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 상태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그 상태는 정해져 있죠. 왜? 상태라고 하는 건 물질이 아무렇게나 가질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 녀석의 고유한 성격이에요. 그것의 고유한 성격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1기압 0도씨에서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건 다른 물질도 가능한 거예요? H2O의 고유한 성격이에요. H2O의 고유한 성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상도표의 결과, 상도표에서 나타나는 결과랑 달라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어요? 상도표의 결과와 동일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가는 여기가 기체상 조건이죠. 상도표에서. 기체로 존재할 때 온도를 낮추면 압력도 덩달아 낮아지는데 그게 정확하게 뭘 따르게 돼 있다? 직선을 따르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직선을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직선을 따라 원래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상도표의 온도 압력 조건이랑 만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상도표의 온도 압력 조건이랑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드디어 무슨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액체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액체 상태가 나타나면 압력이 그냥 감소해요? 압력이 확 감소해요? 확 감소하죠? 확 감소하지만 얘는 누구랑 결과가 같아야 돼요? 상도표랑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압력이 변하다가 갑자기 액체가 나타나면서 그 변화 패턴이 원래의 상도표와 같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라인을 따라 이 내부가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가 온도나 압력이 더 낮아지게 되면 누가 나타날 수도 있죠? 온도가 더 좋은 조건이 되면 누가 나타날 수도 있죠? 고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 고체가 나타나는 상태 변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실선이 바로 뭐다? 장치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장치가에서 잘 봐요. 요 조건에서는 무슨 상태만 나타나요? 여기에서는 무슨 상태만 나타나요? 온리 기체만 나타나겠죠. 맞나요? 그러다가 얘가 이 온도 조건에 돌입하게 되면 여기랑 딱 만나게 되면 그때는 상도표상에서 누구하고 누구가 원래 공존하는 거예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거니까 이 온도 압력으로 변하면 저 장치가에서는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액체와 기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가 온도가 더 낮아져서 이 조건으로 돌입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누구와 누구가 공존하는 걸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걸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요게 가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변화는 이건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자, 나는 어떻게 금방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나는 요 실험 장치죠. 이 실험 장치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온도를 낮추면 처음에 무슨 상태였겠어요? 처음에는 기체 상태에다가 얘가 이 온도에 돌입하게 되면 누가 나타나게 돼요? 액체가 나타났다가 이제 이 온도에 돌입하게 되면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고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실험장치 나에서는 기체다가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되는 우리의 평소에서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기체다가 갑자기 기체 액체가 나타났다가 고체 기체가 되는 이런 상태 변화가 가에서 벌어진다.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가에 나와 있는 안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안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안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상식적으로 그 PT 조건에서 관찰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실험을 했을 때 그때 그 안에서 관찰되는 을 줄여서 안정한 이렇게 쓴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여기를 채워나가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선 편한 나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나니까. 자, 처음에는 첫 번째 한 가지 상태죠. 그게 사실 누구였겠어요? 이게 사실 가스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온도를 낮추는데 갑자기 상태가 두 개가 됐대요. 어떤 온도 조건에서? 360켈빈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게 어디 온도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겠죠. 여기 온도가 360켈빈.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체다가 왜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느냐? 액체 상태로 돌입하는 순간이니까 누구하고 누구가 공존하는 거예요? 바로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좋아.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 온도가 320켈빈으로 360에서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게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쯤. 자, 여기가 360켈빈이라고 했죠? 그럼 요쯤이 여기가 320켈빈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360켈빈보다 320켈빈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무슨 상태만 관찰되는 거예요? 바로 리퀴드 몇 가지 상태만 나타나요? 한 가지 상태만 나타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됐죠? 그러다가 300켈빈인데 여전히 몇 가지 상태예요? 300켈빈이니까 여전히 한 가지 상태니까 maybe 이쯤이 한 300켈빈 정도 되나 보죠. 알겠죠? 여전히 무슨 상태 한 가지예요? 여전히 액체 상태 한 가지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300켈빈보다 온도를 더 낮췄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몇 가지 상태?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네요.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군요. 여기가 되니까 누구하고 누가 공존할 수 있어요? 바로 솔리드와 리퀴드가 공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자리의 온도가 지금 몇 도란 얘기예요? 298켈빈이란 얘기죠. 됐죠? 그걸 지금 나에서 그냥 평소 해석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에서 해보죠. 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가. 첫 번째 400켈빈 한 가지 상태. 누구? 기체죠. 그죠? 그러다가 얘가 온도가 360켈빈에 도달했어요. 그 전에 X보다 이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는 가 상태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났죠. 두 가지 상태? 그러면 여기서 누구랑 접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요거가 접점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여기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상태하고 어느 상태가 공존하는 거야.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기존 기체에 액체가 상태 변화로 같이 나타나서 두 가지 상태가 보이는 그 온도 320켈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세요? 요 320켈빈이 왜? 네. 꼭 저기 안 걸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꼭 저기 딱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320켈빈이 보세요. 상태 변화 실험 장치 나에서는 한 가지 상태로 나타나야 되죠. 그게 요 조건이었잖아요. 그 320켈빈에서 가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이 320켈빈에서 더 낮은 압력 조건 여기에서 장치 가가 변해왔던 과정이 여기서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온도인 320켈빈과 그때 압력 조건에서 장치 가의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순간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320켈빈은 요 조건이니까 360켈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360켈빈은 이 온도에 도달하기 전 온도니까 장치 가에서는 여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 조금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여기죠? 그럼 얘는 여전히 기체 영역이에요? 상태 변화 전이에요? 상태 변화 전으로 기체 영역으로 존재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태가 뭐겠어요? 한 가지의 기체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네. 저 딱 만나는 점이 아니라도 기체 액체 같이 공존할 수 있는데 다시 뭐라고요? 저 320켈빈이 네. 꼭 저기 기체랑 네. 액체 만나는 점 아니라도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 압력 내려가면 이렇게 상도표랑 동일하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왼쪽에 있어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 300켈빈이 오른쪽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를 그 자, 기울기 이 그래프에 기울기는 가변적이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네, 이 점도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죠. 즉 자기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변시킬 수 있다면 이 직선하고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쟤는 부피가 가변적이에 부피가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고 몰수도 가변적이에 몰수도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 직선과 요 곡선은 교점이 여러 개의 교점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요. 교점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점은 하나밖에 없고 그 교점에서만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켈빈에서만 이 실험 조건은 무조건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선 쭉 다 두 가지 상태 나타내주는 거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직선이 얘랑 만나는 유일한 점은 여기라고요. 가는 여기를 나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그냥 가는 저 KX 그냥 직선 쭉 따라가는데 네. 상평형이 일어날 때만 일어날 때만 여기서 만나고 이걸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저거 무시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그냥 상평형도가 이렇게 되는 거는 얘가 상평도를 만나는 순간 이 다음 상황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이걸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홍일 말처럼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가 네. 딱 정리해서 말하면요. 그 가 상태에서 이제 여기부터 기체 액체가 공존하잖아요. 그 자, 상태- 가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체 액체 공존하다가 저 300kb에서 딱 삼중점 만나서 이때는 세개 공존. 가만히 있어 보자. 꼭 320 가만히 있어 보자. 교점이 320 켈빈 그런 말이었어요. 저걸 따라가니까 네. 따라가니까 꼭 교점이 지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한 조건을 여기 겁시다. 네. 겁시다. 내 머릿속엔 이 생각이 먼저 있었다가 그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요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주면 좋겠네요. 요 사이에서는 언제나 관찰되는 상태가 한 가지 라고 조건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문제가 좀 타이트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 요 실험 조건에서는 몇 가지 상태가 관찰돼요. 한 가지 상태가 관찰되다가 여기 돌입하는 순간 두 가지 상태가 되는 거죠. 최초로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온도가 320켈빈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이 문제가 원하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변적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 성립이 안 되니까 여기가 딱 두 가지 상태가 처음 나타나는 온도가 320켈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금 더 조건을 좀 말을 쓰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급하게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럼 됐죠? 네, 그 다음 또 뭐? 아니 근데 또 뭐? 그렇게 안 해도 네, 그 다음 또 뭐? 이 기울기가 있으니까 무조건 360보단 작을 거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 저 x가 무조건 1이라는. x가 1이요? 그러니까 저 중간 사이가 모두 다 상대가 한 개가 아니더라도 여기요? 요 사이가 한 가지 상태가 아니더라도 x는 무조건 1. x가 1이라고? 저기 360 켈빈일 때 무조건 기울기. 그냥 뭐 그렇긴 하겠죠. 얘는 그냥 요 사이 언저리의 온도일 테니까요. 네. 사이 언저리일 테니까 뭐 이건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요렇게 말을 써주면 뭐 조금 더 좀 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가지 상태로 있다가 두 가지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이 온도 조건에서 이제 그 다음 얘가 이 라인을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안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기체로만 가득 차 있다가 이제 여기에 뭔가 반짝하고 물기가 맺히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 물기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여기 압력과 온도 조건이 뭘 따라가게 된다? 여기를 따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겠어요? 왜겠어요? 자, 봐봐요. 여기 물기가 생기죠. 물기가 생기는 순간, 자, 이제 퀴즈. 내부에 액체가 생성되는 순간 그 내부 압력은 무슨 압력이죠? 내부 압력은 증기압. 바로 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물기가 없이 기체만 존재하면 그때 내부 압력은 무슨 압력이에요? 물기 없이 그냥 기체만 존재하면 그때 내부 압력은 뭐예요? 그냥 그 기체의 부분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상태 변화가 돼서 물기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내부 압력은 무슨 압력이 되는 거예요? 증기압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증기압은 특히나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누구만의 함수예요?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누구만의 함수예요? 오직 누가 결정해요?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누가 결정해요?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누가 결정해요? 온도죠. 이 말은 증기압과 온도가 무슨 관계가 있다? 증기압과 온도가 무슨 관계가 있다? 증기압과 온도가 무슨 관계가 있다? 자,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온도만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 말은 증기압과 온도는 무슨 관계가 있다? 함수 관계. 그 함수 관계를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그 함수 관계가 뭐예요?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 형식이라고요. 즉, 이 노란색 곡선이 뭐라고요? 이 노란색 곡선이 뭐라고요? 이게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 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나는 순간 다르게 변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르게 변하면 함수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순물질의 증기압은 무조건 그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변화 과정도 이걸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요. 이해했죠? 예, 선생님. 됐죠? 안 돼! 라고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싸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어서 다니십시오. 그렇죠. 어서 다니십시오. 그래.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없어. 설명을 충분히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벗어나서 변할 수는 없고 무조건 여길 따라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나타나는 순간? 물기가 딱 나타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노란 선을 무조건 따라 움직여야 돼. 그러다가 난데없이 어마? 이게 뭐야? 퐁용? 이게 뭐야? 방금 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상태가 3개가 나타나지. 그 유명한 조건 뭐야? 삼중점. 자, 삼중점은 물질마다 변화시킬 수 있어.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 삼중점은 변화시킬 수 있어. 삼중점은 딱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상태가 3개가 나타나는 삼중점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그때 온도가 300켈빈이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온도가 이게 몇 도라는 얘기야? 여기 있는 이 온도. 이게 바로 300켈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실험 과정 나에서는 그냥 액체 한 가지로 나타나는 상태인데 가에서는 이걸 따라 변해왔기 때문에 그 가가 삼중점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있겠어요? 기체, 액체, 고체가 다 나타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쵸. 그러다가 298켈빈 보이세요? 그러다가 298켈빈은 삼중점보다 더 고온이에요. 삼중점보다도 온도를 더 낮춘 거예요. 삼중점보다도 온도를 더 낮춘 거죠. 그랬더니 몇 가지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2가지 상태가 공존하죠. 그럼 상도표상 누구와 누구의 공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솔리드와 가스의 공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의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은 누구의 증기압 곡선이에요? 누구의 증기압 곡선?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은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죠. 그거에 대해 이 파란 곡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승화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승화 곡선은 누구의 증기압 곡선이기도 해요?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기도 한 거죠. 이 고체의 증기압 곡선도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지 맘대로예요. 고체의 증기압 곡선도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제 맘대로예요. 얘도 함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같이 변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298켈빈이 가 조건에서는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298켈빈이 그러니까 가에선 이건데 그 298켈빈이 나에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때 요 360켈빈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360켈빈을 뭐라고 하죠? 정상 끓는 그렇지. 얘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죠. 정상 끓는 점의 정의는? 뭐가 일기압? 증기압이 일기압. 그렇죠? 증기압이 일기압일 때 온도를 정상 끓는 점. 그 다음 얘는 뭐죠?
얘는 뭐죠? 요거잖아요. 얘는 정상 어는 점이 되는 거죠. 역시나 가해지는 압력이 일기압일 때 어는 점을 정상 어는 점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됐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1, 2, 3, 4 새끼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이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으쌰. 오, 거기 새끼 문제 중에 A의 고체상과 액체상 밀도 비교를 하래요. 누가 더 고밀도예요? 이 경우 누가 더 고밀도예요? 바로 봐. 이 경우는 이게 더 고밀도죠? 저게 더 고밀도죠? 왜? 기울기가 저 액체상이 더 고밀도죠? 왜? 시후? 예, 왜 이때 액체상이 더 고밀도죠? 어. 왜 액체상이 더 고밀도죠? 똥현? 왜 액체상이 더 고밀도죠? 성현아? 시원해요? 시원해? 그래. 성현아, 왜 액체상이 더 고밀도죠? 혹은 액체상이건 고체상이건 더 고밀도임을 알려주는 수식이 있죠. 그게 뭐야? 그 수식 이름이 뭐야? 뭐 고체상이 됐건 액체상이 됐건 무슨 상이 됐건 그래서 얘가 또 고밀도다 판단해주는 수식이 있죠. 그게 뭐야? 이거 이번 시험 무조건 나와요. 예.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 뭐예요? dp dt가 뭐죠? 델타 SM 오버 델타 VM. 이게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한 게 뭐고요?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이롱식이고요. 뭐 사실 뭐 두 개는 동치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기본식이잖아요. 시우 기억나요? 좋아. 좋아. 시우가 뭔가 사람이 굉장히 묵직한 것 같습니다.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몰랐네요. 그래. 좋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사실은 이 수식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dp dt니까 기술적으로 뭘 알려주는 거예요? dp dt니까 기술적으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즉 지금 보시다시피 고체상과 액체상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현재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처럼 그려놨어요? 음수처럼 그려놨어요? 음수처럼 내가 그려놨잖아요. 그럴 경우 누가 더 고밀도라고요? 얘가 더 고밀도라고요. 알겠죠? 혹은 고체가 더 고밀도라면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요? 양수가 되고요. 그래서 외울 때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외울 때 그냥 직관적으로 밀도가 더 큰 애가 민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더 힘이 센 놈이 밀어서 기울기를 결정한다. 그럼 액체가 더 고밀도면 이걸 밀어서 접선력이가 음수. 만약에 고체가 더 밀하면 이걸 밀어서 접선력이 양수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던 거죠. 기억나요?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럼 왜 음수예요 지금? 왜 음수예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결론을 아니까 음수로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음수예요? 이거요? 이 문제 상황이세요? 그럼 나는 왜 이걸 음수로 그려놨을까? 이게 난 알고 그린 건데 사실은 시작할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모르지만 결론 다 알고 보면 음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저 동사하고 능력이랑 상정전. 이 경우 dt가 음수라고요. 어디서?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에서.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바로 정상 어는 점이 더 작아서요. 누구보다? 삼중점이요. 삼중점 온도 몇 도예요? 300켈빈이잖아요. 정상원은 좀 몇 도? 298켈빈이죠? 누가 더 작아요? 정상원은 좀 작죠? 네. 그럼 얘를 기울기를 플러스로 그려야 말이 돼요? 마이너스로 그려야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자, 쓰세요. 됐죠?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썼습니까? 썼죠? 썼어요? 자, 그거 썼어요? 지운다? 으쌰. 문제는 없지만 6 문제는 또 괄호 5번까지밖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6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초기 조건에서 물질의 밀도가 더 작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자. 초기 조건에서 물질의 밀도가 더 작았잖아요. 이스페셜리 포가 특별히 가해서 자, 첫 번째 1 기체상 함수 관계가 아까 가에선 어떻게 나타났어요? V분의 nRT 이렇게 나타났죠? 보이세요? 저거죠. 이때 압력을 Y축에 온도를 X축에 그렸었잖아요. 그죠? 이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압력하고 온도에 대해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울기가 지금의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밀도인 거죠. 맞아요? 왜? n이 뭐예요? n 몰수잖아. 몰수는 물질의 양 중에 하나가 몰수지. 그 물질의 양을 부피로 나눴다. 그게 뭔데? 그게 밀도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 실험을 하는데 하필 밀도가 좀 더 작았다면 어떤 변화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바로 기울기가 완만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뭐다? 저밀도 조건의 장치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를 관찰할 수 있겠어요? 뭐만 관찰할 수 있겠어요? 기체로 있다가 여기서는 액체가 나타나요? 나타나질 않아요. 액체 나타나지 않고 고체만 나타나게 실험을 제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교재의 연습 문제 36이에요. 요건 수능 기출이고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조건에 따라서 고농도로, 그러니까 고밀도로 초기 조건을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액체도 나타났다가 삼중점도 나타났다가 고체도 나타났다가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초기 조건을 저밀도로 만들어주면 기체로 쭉 나타났다가 액체는 안 나타나고 고체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3중점 지나요? 3중점 안 지나요? 저밀도가 되면 3중점을 지나지도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요런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알겠죠? 요게 억수로 여러모로 그 응용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하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갔다 오세요. 예. 예. 이상해요. 예. 누구야? 제혁스 주누스. 좋아요. 그래요. 주누스 좋아요. 자,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얘들아? 들려요? 잘 들려요? 뿅. 그새 도망간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잘 들려요, 얘들아? 그래. 혹시 답을 안 하는데요? 그새 도망갔나 봐요. 와, 진짜. 그래? 제 밴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좋아. 그래. 나도 화장실 갈래. 심해려. 짜잔.